네, 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역시 차트 정리 및 결론에 앞서 금일 증시 브리핑부터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아주 크게 하락했죠. 특히 테슬라는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는데요. 전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폭락한 미국 증시 영향으로 한국 증시 역시 꽤 크게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연기금의 매수세가 증시 하단을 방어해준 덕분에 약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징주로는 러시아가 전쟁 이후 최초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무기화시켰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같은 주식들이 올라갔고 오늘 인수위 통신비 인하 때문에 각 통신사들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급 동향은 외인, 기관이 매도를 했고 개인분들이 많이 매수하시는 하루였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는 상해 증시 최근에 크게 빠졌었는데 오늘 반등에 성공했고 반면에 어제 괜찮았던 일본과 대만의 경우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원달러 환율의 경우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1265원에 위치해 있는데 전고점이 1294만 정도 되니까 거기를 찍고 내려올지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상 거의 고점까지는 다 왔는데 이 구간에서 조금 머물다가 내려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환율이 좀 안정되어야 외인이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의 모건 스탠리 레포트입니다. 목표가는 78,000원,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라고 하고요.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1분기 실적 발표와 2분기 가이던스 자체는 예상대로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기업이 유럽에서의 배터리 일렉트로포일 수요를 포착하고 선제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다. 이 기업은 24년 기준 PR 26배에 거래 중입니다. PR은 경쟁사보다 15% 높은 수준이지만 EPS, 주당 순이익 성장, 그리고 ROE에 대한 훨씬 높은 기대치를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3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올해 1분기 전지박 출하 본격화로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고 올해 2분기부터는 또 주가 상승 모멘텀 강화될 전망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9만원에서 95,000원 사이라고 합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일까요? 크게는 전지박 사업, 첨단 소재 사업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전지박 쪽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지박, 그리고 5G 통신 장비, 전자회로기판의 핵심 소재인 동박을 취급하고 있고 첨단 소재 쪽에서는 전자 소재 바이오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자기기 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 바이오 쪽에서는 화장품, 의약품, 건기식을 생산하고 있네요. 현재 실적에 매우 민감한 장세이기 때문에 21년 1분기 실적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매출 부분에서는 전지박 생산 및 공급 안정으로 매출이 늘어났고 전자소재 신규 진입소재 본격 공급으로 비수기임에도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냈다. 그리고 동박 및 바이오 공급 물량 확대 덕분에 분기 연결 매출 역대 최대 시현했다라고 합니다.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매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39%, 전 분기 대비 플러스 29%입니다.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늘고 있고 특히 이번 1분기 연결 매출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시현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줘볼 수 있겠죠. 에비타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플러스 100%나 증가하면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지박 플러스 동박, 전지박 사업부 먼저 보시겠습니다. 21년 1분기 성과 및 계획이고요. 자, 실적으로 보면 전분기 대비 플러스 41%, 전년도 대비 플러스 41%, 전분기 대비 플러스 43% 증가했고 전지박은 제1공장 생산 및 공급 안정화가 되었던 덕분이고 동박은 하이엔드 동박 공급 비중이 전분기 대비 증가한 덕분입니다. 계획을 보시면 2분기 내에 신규 및 추가 공급 계약 체결 계획에 있고 동박 시장 역시 공급 확대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1년 4분기, 22년 1분기 확실히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엔드 동박 수요 21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3% 성장 예상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전지박은 연평균 27% 성장 예상이라고 합니다. 전지박 사업의 현황과 KPX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지박 사업 현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는 공급 계약 체결 부분인데요. 무려 21년도부터 25년까지 공급되는 약
9,400억 원 규모의 수주가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합니다. 더하여 2분기 내 신규 및 추가 공급 계약까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KFX의 경우 22년에서 26년까지 약 1.5조 원 정도 투자 예상되고 자금 조달은 은행 차입, 현지 정부 인센티브, 유증, 현금 창출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22년 6월에 유증 2,400억 원 결정되었으니 투자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지를 매입해서 착공을 하고 언제 양산을 해야 되는지 투자자로서 살펴봐야겠죠. 캐나다 전지박 공장 개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6만 톤 규모의 전지박 생산이 가능한 공장 부지를 매입 완료했고 착공일은 올해 7월 예정이고요. 양산 일정은 24년 하반기 내에 양산 계획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공장 부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설계 완료되었고 착공은 올해 7월부터 들어간다라고 하니 진행 현황을 투자자로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첨단 소재 쪽입니다. 22년 1분기 성과 및 계획이고요. 첨단 소재 파트의 경우 전년도 대비 플러스 36%, 전분기 대비 플러스 9% 증가했는데요. 비수기임에도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계획 같은 경우는 해외 고객 사양 증설 그리고 공급 계약 체결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자 소재 부분에서는 중국 공장 라인 셋업 중으로 22년 하반기 양산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OLED 디스플레이 6기 발광층 소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시면 플러스 13%이고 비발광 재료 시장의 성장률을 보시면 플러스 59%로 크게 성장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첨단 소재 파트에서 전분기 대비 성장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자소재 사업부의 매출 추이를 20년, 21년, 22년도 예상 수치까지 보시면 연평균 플러스 24%라는 어마어마한 성장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분기에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했죠. 솔루스 첨단 소재의 전자소재 사업 경쟁력을 보시면 제품 다각화에 용이한 재료 플랫폼을 두루 갖춘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독보적인 IP를 보유한 덕분에 국내 및 해외 고객사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국내 OLED 소재 기업 최초로는 중국 공장 건립 및 중화권 양대 패널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덕분에 이러한 부분 또한 경쟁사 대비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 추이 및 전망을 보겠습니다. 21년 1분기, 2분기는 사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하반기부터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 영업이익 역시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22년 성적, 23년 성적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지박 소재 공급 계약은 약 4년에서 5년 동안 기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미 국내 배터리 업체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 향으로 총 1조 원 내외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거기다가 계약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연간 매출 기여도는 이전 계약 대비 높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전지박 부분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덕분에 가파른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아까 3분기, 4분기에 1, 2분기와는 다르게 엄청난 성장세 이야기 드렸는데 이것이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동박, 전지박, 캐파 증설 계획을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중장기 방향성은 확실한 편입니다. 향후 전지박 캐파는 26년 말까지 총 11.7만 톤을 구축하고 해당 부문 매출은 1.5조 원에서 2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동사의 영업이익은 22년 36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플러스 1672%에서 23년에는 전년도 대비 플러스 215%, 24년에는 전년도 대비 플러스 49%의 구조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솔루스 첨단 소재의 12개월 선행 PR, 선행 PBR을 살펴보실 텐데요. PBR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 근처에 있는 덕분에 접근하기 괜찮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PBR도 마찬가지로 중간선 적절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준수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사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1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됐으나 전지박 수율 안정화되고 있고요. 유럽 전기차 시장 부진이 상반기까지 우려로 남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주 모멘텀 매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율이 더 안정화되고 하반기 유럽 전기차 시장도 회복된다면 캐파 증설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솔루스 첨단 소재는 유럽 내 유일하게 전지박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고 북미 시장 진출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22년 전지박 캐파
대비 시가총액은 경쟁사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점진적인 실적 개선과 멀티플 리레이팅에 따른 주가 상승세가 전망되는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을 여기서 다져준 다음에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서 점점 높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주식을 접근하실 때에는 하락하는 과정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저점을 높여줄 때 지지받는 가격대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게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73,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설정해 놨었는데요. 오늘 왼쪽에 위치해 있는 매물대 이쪽에 살짝 닿고 강력하게 반등하면서 74,1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73,200원 위에만 지켜준다면 주가 흐름 충분히 견조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날의 자리부터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담없이 진입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만약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67,000원, 68,100원 1차 지지 밴드 위치해 있고, 2차 지지 밴드 61,300원부터 62,400원 위치해 있는 덕분에 플랜 A, 플랜 B를 계획해두고 진입할 수 있죠. 거창하게 무언가를 설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최소 유리한 가격대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지선, 지지밴드 정도는 설정해 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빨간색 숫자는 위로 위치해 있는 저항 가격대인데요. 77,300원 여기 닿고 내려온 상황이죠.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그 다음은 8만원 초반, 8만원 중반, 9만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목표가는 76,000원에서 77,000원 사이라고 했지만 한국증권사는 91,000원에서 95,000원 사이를 목표가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오늘날의 자리부터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주가가 지금 크게 올라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상승으로 돌려세우려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덕분에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 파랑 색깔 추세선 보이시죠? 이 추세선의 경우 실제로 1회, 2회, 이 3회 정도 역할을 했던 추세선인데요. 강력한 거래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추세선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의 돌파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4분기부터 실적이 본격화되고 좋아진다라고 하니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되네요. 오늘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경쟁사 대비 저평가된 회사이고 한 달 내내 기간이 지속적으로 매수한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2조 2,390억 원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 중기 투자, 한 월 말까지 투자하실 분들에게 적합한 종목이라고 여겨지고요. 차트상 안전한 자리라고 판단되지만 언제나 원칙대로 분할해서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본 동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투자를 권유드리는 영상은 아니고요. 열심히 일하시느라 가정을 돌보시느라 자료를 찾아보실 시간이 부족한 건전한 종목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한 분석 영상입니다. 투자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죠.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는 방식으로 늘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공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